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뭐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정체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조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2002년에 미국의 백스젠과 합작법인으로 처음 출발을 했었죠. 2010년에 램시마와 허즈마의 글로벌 임상을 시작했었고요. 2011년에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2012년에 국내에 출시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유럽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흐름에 한 단계 또 점프하는 그런 흐름을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6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죠. 최근까지 뭐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본 시장에서 허즈마를 출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뭐 주가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코스피를 이전하는 과정,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다 뒤섞인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상승에 큰 한계는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었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어떤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꺾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투자자들에게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그 어느 정도 추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또 글로벌 그 투자기관 골드만삭스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그런 주가 전망을 했었죠.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처럼 그렇게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적이 그렇게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 목표 주가를 147,000원으로 현재 주가가 26만원대입니다만 거의 뭐 절반 정도로 내려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사실 지금 버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글로벌 그 투자 기업들의 어떤 리포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다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물론 그 펀드 매니저들은 신경을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그 리포트를 읽었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기업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자, 초기에는 위탁 생산을 주로 시작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실적이 굉장히 그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수익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죠. 4천억, 6천억, 6천억, 9천억.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1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5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좋죠. 기업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 기업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가치보다는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크게 이렇게 불만이 없는 기업입니다. 뭐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실적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재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네. 상장 이후에 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2010년대 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만원, 5만원대에 움직이던 이런 주가의 흐름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히 2017년이죠. 2017년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10만원대 주가가 40만원 근처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코스피 이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그 성장 기대감,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 주가에 녹아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이전은 이미 했습니다. 이슈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뚜렷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유지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동안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인위적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었었죠. 자, 이 상승하는 구간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주가의 흐름, 고점을 기록하고 이 하락하는 흐름 자체는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주가가 작년까지 계속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자, 언제입니까? 1월 이후에 매도세로 돌아서서 계속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자, 1월 중순이 고점이죠. 주가의 고점은 3월까지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고점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자,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고점 이후의 흐름은 뭐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이오가 워낙 탄력이 좋았던 흐름입니다. 바이오가 계속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흐름보다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는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외국인들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하지 않는 한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의 패턴을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 내적인 어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자체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여기 이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가 바이오가 꺾이는 흐름, 그리고 역시 추세적으로 다시 바이오가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정부에서 어떤 그 바이오 쪽에 대한 뭐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임상 관련한
또 약간 풀어주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오기는 어려운 게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또 좋지 못한 뉴스들이 한두 개씩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업종의 흐름을 조금씩 깎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역시도 계속해서 간 흐름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3월 5일이 고점이었습니다. 벌써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것들은 추세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자, 고점 이후에 저점을 기록하고 단기 반등이 적당히 나왔습니다. 40%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역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 흐름 정도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이제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고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적인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고요. 역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쭉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 28,600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서는 28,600원. 현재 주가의 거의 9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대비해서 3배, 5배 이 정도는 바이오에서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10배 가까운 이 정도 고평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욱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는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자. 그리고 지수가 꺾이는 상황과 종목이 꺾이는 상황이 같이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트위터를 등록해 놓으시면 중요한 순간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